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다가오는 수요일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2라운드 두 경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승부식 115회 차고요. 10월 4일 수요일 새벽에 치러집니다. 오늘 준비한 두 경기 중 첫 번째 경기는 유니온 베를린과 브라가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짤츠부르크와 소시에다드의 맞대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유니온 베를린과 브라가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유니온 베를린인데요. 베를린은 최근 5연패를 기록하면서 지난 경기는 무려 승격팀이었던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반전을 노려보았지만 결과는 1대0 패배였습니다. 자,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는데요. 챔스에서 레알을 상대로도 근소한 스코어 차이를 패배를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아주 문제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결국 문제는 2라운드까지 잘 터져왔던 골이 조금은 떨어져 버렸다는 것인데, 사실 박스 안에서 공격수들의 헤더가 잘 터진다고 보기도 했던 베를린인데요. 여전히 중앙에서의 정교한 플레이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렇게 야기되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공격진의 주포인 베커의 결정력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떨어진 모습이고, 중앙에서의 압박의 강도는 여전한 편이지만 사실 이번 상대인 브라가의 플레이는 수비 시에는 4-4-2로 전환하고 측면을 통해서 전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베를린의 장점 자체가 이번 경기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은 적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브라가입니다. 브라가는 나폴리에게 1차전에서 1대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나폴리를 상대로 팽팽한 경기를 치르는 등 저력 자체는 보여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니아카테의 자책골이 아니었다면 승점을 1점이라도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했다. 자, 이런 브라가 같은 경우는 4-2-3-1을 스타팅 포메이션으로는 구성하지만 일단 조르지 감독의 플랜 자체가 수비 상황에서는 4-4-2의 전환, 그리고 공격진의 호르타를 통한 역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측면으로 향하는 공격이 상당히 괜찮은 브라가고요. 1차전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도 활로를 뚫어낸 것은 왼쪽 윙어인 브루마가 배치된 측면이었습니다. 자, 물론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실점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상대가 롱볼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베를린이고, 니아카테와 사치의 큰 키를 이용해 실점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경기 빠르게 결론으로 넘어가자면 브라가가 승리해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을 경기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냐? 베를린의 공격은 공중볼에 집중되어 있고 리그에서도 2라운드 이후에는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니온이 중앙에서의 힘도 측면으로 활로를 찾는 브라가의 공격 패턴과 맞물렸을 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역배당을 부여받았지만 브라가 쪽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사항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니온의 공격은 공중볼에 집중되어 있고 브라가는 이러한 공중볼을 큰 키의 센터백으로 억제할 수 있고 오히려 측면에서 활로를 찾기에는 충분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브라가 승에 브라가 플러스 1.0 핸디슨 그리고 2.5 오버 쪽 접근 예상하면서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14회차 37.60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무료 조합 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죠. 짤츠부르크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잘츠부르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는 1차전에서 벤피카를 무려 2대0으로 잡았는데, 자, 물론 13분 만에 벤피카에서 퇴장자가 나오는 등 경기 운영이 초반부터 잘 풀리는 양상이었음은 감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에서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점유율을 가져오지는 못했던 잘츠부르크인데요. 다만 기동성을 바탕으로 역습에 능한 팀 컬러라 점유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고요. 오히려 이번 상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점유율을 주면 졌지 굳이
점유율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여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물론 소시에다드가 매우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4-4-2 라인에서의 간격 유지와 공간을 주지 않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실제로 지난 빌바오전에서도 상대의 기동성에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츠부르크가 이번 일정에서 쉽게 공략하기는 힘든 상대를 만난다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소시에다드입니다. 소시에다드는 빌바오를 3-0으로 리그에서 잡아냈는데, 자, 그동안 빌바오를 상대로 홈에서 상당히 강했던 기조를 이어갔는데, 일단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좋았던 점이 긍정적이었고, 3골을 터뜨린 공격진의 활약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긍정적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아직도 쿠보에게 득점력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시에다드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사디크도 도움을 기록하는 등 장기 부상에서 회복한 모습을 보인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잘츠부르크의 공세적인 플레이를 1차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올 시즌은 그라나다와 헤타페 등 역습지향적인 팀에게는 제법 득점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 소시에다드지만 원정에서의 실점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박스 안으로 직접적으로 공을 투사하는 스타일에는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잘츠부르크가 헤더를 아주 많이 쓰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큰 우려를 낳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잘츠부르크의 기동성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소시에다드가 실점 억제 능력은 오히려 원정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 사디크와 쿠보 등 공격진의 전반적 활약상도 괜찮은 편인 소시에다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자, 소시에다드는 최근 공격과 수비에서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고, 잘츠부르크는 점유율을 오히려 내주는 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번 일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원정팀 소시다드 승리에 플러스 1.0 같은 경우는 한 골 차의 승부를 봤을 때 무승부, 그리고 2.5 오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